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오늘은 김민호 아니고요. 이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예, 오늘도 김민호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제가 비면 치고 들어옵니다. 초대석에 앉아있다가 이제 MC석으로 앉고 정말 활약이 대단하네요. 네, 자리 비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자, 어제 MBC가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 지난 2017년부터 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혐의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회장 측이 이게 적법한 수사인지 판단을 해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아직 이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수사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지난 1월에 신청을 했고요. 오늘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 결국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이 성형외과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본방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안 취해서님께서 이휘준 아나운서 오늘 12시 뉴스 남다른 뉴스입니다. 뉴스 프리데스크까지 세탕 뛰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제가 새벽 6시 출근했거든요. 오늘 하루가 기네요. 예, 뭐 근로기준법 위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중간중간에 쉬었습니다. 예, 길게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민호님 어디 갔어요 하셨는데 야외 촬영이 또 다른 촬영이랑 좀 일정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으시죠? 예.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신청곡이 이제 잠시 후 나올 분을 위해서 IM 써니님이 신청하신 곡인데. 그렇죠. 우주소녀 쪼꼬미의 흥칫뿡. 무슨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약간 뭐 이선영 아나운서한테 삐졌다거나 뭔가 이선영 아나운서가 좀 서운하게 한 게 아닌가. 이건 이따가 직접 저희가 들어봐야겠어요. IM 써니님이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 있어요. 뭔가 삐졌어요, 분명히. 네,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N캐로님이 프로포폴은 왜 맞는 건가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게 사실 건강검진 할 때 우리가 이게 수면 마취할 때 하는 그 약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게 막 이거를 이상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뭐 차분해지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부족 시달리는 사람들이 맞으면 좀 잠을 잘 자고 일어난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렇죠. 글쎄요. 그거를 이제 의학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 활용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빌로바 TV님, 이휘준님 선은 지켜주세요. 네. 나 뭐했지? 나 뭐했어요? 예. 딜로바 TV님이 진영이 누나 레몬 노랑 예뻐요. 오늘 봄이에요. 네, 봄입니다. 개나리 노랑이에요. 예, 오늘 아주 봄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다들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또 시작해볼까요? 네, 첫 코너부터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선영 이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손경제. 저도 봄 같지 않나요? 네. 초록초록 새싹새싹한 게. 미카번쩍님이 오늘 노재필 기자님 새마을 모자 쓰내야 하셨는데 난데없이 이선영 아나운서가 여기 모자도 있어요. 네. 한번 걸쳐볼까요? 네, 제가 머리 망가질까 푹 쓰진 못하는데. 다르네. 푸릇푸릇한데요? 노랑노랑하고 푸릇푸릇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모자 재필 선배 맞아요? 이따가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잘 어울리나요? 네, 미모가 있다 보니까. 어디갈리님이 새마을 요정 등장 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해도 사실 이선영은 이선영이다. 잘 어울린다. 주인분께 다시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리동절님이 남매들이 방송 접수하는구나 하셨고, 앙다다 씨는 녹색 어머니래요. 저도 약간 아까 여기 제모습을 보면서 이거 신호등에서 이거 해주셨던 녹색 어머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따가 우리 노재필 이장님 만나볼 거고요. 그 전에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손경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까 어떤 분이 서운하다고. 그거 해명해야 돼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댓글창에 좀 뜸했죠. 그래서 흥칫뿡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죄송해요. 다시 좀
자주 뵙겠습니다. 죄송해요. 열심히 하세요. 네. 예, 첫 소식 전해주세요. 신광식님은 근데 이 와중에 대추 씨가 천연 수면제라고 잠 안 오면 대추 씨 끓여 먹으면 좋다고. 저 불면증 있는 거 어떻게 하셨지? 아까 프로포폴 얘기 나오니까 꿀팁을 생활 꿀팁을 전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볼게요. 네네. 그럼 일단 첫 소식. 첫 소식은 이 소식 때문에 사실 한 열흘 동안 온 국민이 정말 분노했던 소식입니다. LH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정부의 합동조사단을 통해서 1차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어떤 건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난 이제 3월 2일에 뭐 어떤 언론사나 이런 게 아니었고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과 참여연대에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 열흘 만에 막 일파만파 사태가 번졌죠. 네. 이번 1차 조사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이 중에서 뭐 정보 제공 동의서를 뭐 받아서 부동산 거래 시스템 또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뭐 거래 정보, 소유 내역 이런 거 다 조사해봤더니 한 20여 명 혐의자가 이렇게 범위에 축소됐다고 하네요. 20여 명이요? 네. 방금 14,000명 중에 그러면 20여 명이 나온 거예요. 네.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약간 우리가 이제 요 문제 제기가 3월 2일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각종 의혹들이 각 언론사마다 정말 그렇죠.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속보가 많이 쏟아졌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14,000여 명 중에 20명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1차 조사 대상에는 LH 임직원 본인들만 조사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이제 차명으로 거래한 내역들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조사하는 걸로 미뤘기 때문에 네. 본인 명의로 거래한 것들만 조사해서 20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이게 빛이 반사돼서 이름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옮기고 있었어요. 네, 돌려주세요. 네, 죄송하고요. 네, 일단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 라디오 패널 분이 차명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쵸. 본명으로 하는 거는 너무 성의가 없다. 그쵸. 이렇게 뭐 이렇게 성의가 없어. 기분이 나쁘죠. 뭐 이렇게 좀 숨기려는 노력조차 해야지. 어떻게 본명으로 이걸 하나?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차후에 지금 1차 조사고 사실은 이제 수사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조사 대상이 뭐 아무래도 본인 위주로 이루어졌고 더 조사 범위는 더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조사 재산 자체가 뭐 LH 국토부 직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자체라든지 더 대상도 확대할 거고 뭐 가족 뭐 이런 거 다 포함될 거고 차명도 다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오늘 발표된 결과는 1차 조사 결과이니만큼 앞으로 이제 이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뭐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런 강력한 표현들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지금 아까 빌로바 TV님도 20명 너무 적다고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게만 조사가 한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직계 좀비속과 제3자에 대한 그런 차명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좀 범위를 넓혀가면서 한다고 하네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조사가 아니라 수사 단계인 특별수사본부에서 맡아서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게 재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혹시 뭐 대책이나 이런 게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아까는 이번 이제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를 강력한 범죄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공직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LH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기업의 직원이지. 그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이 사람들이 투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뭐 처벌은 처벌이고 진작부터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예방 방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처벌은 처벌이고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 마련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공기업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국민의 세금이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기업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계속 지적돼 왔던 게 이번 투기 행위로 밝혀진 것에 대한 이익은 어떻게 할 거냐. 이익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뭐 파면을 당하거나 징계 조치는 취해졌지만 이익 환수는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많은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거는 거의 범죄 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근거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제 환수를 두고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네. 특별법이 생기더라도 앞으로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 소급 조항을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요. 뭐 그럼 소급을 하면 뭐 일제 시대까지 봐야 되나? 그러니까 어디까지 소급을 해야 되나? 범위를.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소급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이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어떤 분들의 발언들이 막 여러 번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댓글로도 러블리 네. 이너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죠. 저희가 또 보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겠다. 투기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는가 하면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라.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하는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이 글이 올라온 곳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로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글쓴이의 직장명으로 볼 때 LH 직원으로 추정됩니다. 직장명이 LH인 또 다른 직원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LH 직원들끼리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메신저 내용도 공개됐는데요. 투기 의혹에 분노해 LH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시민들을 향해서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며 조롱하고 불법 투기로 해고당해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더 많다며 비아냥거립니다. 투기가 복지다. 이거 좀 크크크크 화나는데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참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LH. 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보면서 막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부에서 조롱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정작 이 LH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부분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LH 이 회사가 있는 목적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LH가 제 역할을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한 조직 아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개입해서 LH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브리핑에서 밝혔거든요. 네. 네.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너진 국민의 신뢰는 이번에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N 캐런님께서 이희준 아나운서가 LH 직원들 혼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혼낼 수는 없지만 정말 희준이- 정확한 얻어맞고 오죠. 네, 지금 여기서도 막 저 모태솔로라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아, 김민우 예, 아나운서 전혀 촬영은 아니라는 그런 거. 촬영은 아니에요. 네, 회사 예, 촬영입니다. 전혀 네.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 LH 문제 아무래도 우리가 진짜 먹고 사는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잖아요. 그만큼 네네. 뭔가 더 심각하게 와닿아서 정말 정직하게 좀 수사를 하고 정확하게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휘준이 이거 월급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거든요. 다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진짜 화나는 일이에요. 이렇게. 정정경수님이 야근하면서 꼬박꼬박 청약 통장 내고 부동산 공부하던 내가 뭐 하나 싶다 하셨고 어디 갈래님도 10년 묵은 우라통에 치밀어 울음 하셨습니다. 맞아요. IM 써니님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LH 사태라고 같이 공분을 토로하셨는데요. 네, 이게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런 내부망이 올라왔다는 내용들이 너무도 더 기름을 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네. 뭐 어떻게 따져야 될지는 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뭐 정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런 사안일수록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온 직원들에 대한 문제 이것도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환수가 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빨리 네.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소식도 좀 연관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집 사기 어렵고 이게 미래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엄청난 관심을 쏟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주식 거래 계좌가 4천만 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인 1일 계좌의 시대가 온 건데 이제 10일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계좌, 활동계좌라는 거는 파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10만 원 이상 예치금이 있고 이렇게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그 활동계좌가 지난 9일 기준, 엊그제 기준으로 3,924만 3,554개로 집계됐다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증가폭이 이제 가파른 거냐면 2달 만에 375만 개가 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해에 한 700만 개 정도 급증했다고 해요. 근데 2달 만에 그 작년 한 해의 기록의 반을 이미 달성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지금 주식 투자는 뭐 지금 여기 댓글로도 빌로바 TV님은 전 안 하는데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뭐 7번 방의 유물님은 나도 그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저도요. 심태선님도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하셨고 정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일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제 주식 투자를 굉장히 뭐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하네 이러고 넘어갔다면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거의 일어나서 주식 정보를 확인하고 뭐 외국 주식도 많이 투자를 하고 뭐 한 주 두 주씩 막 가지고 있고 이런 게 거의 일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카카오뱅크를 하는 법을 진짜 거의 한 1년 동안 연습을 시켜서 하게 됐거든요. 그 정도로 기계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땡땡경제 TV 있잖아요. 노트 펴시고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일반인들의 삶 속에 주식이라는 게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그 시장조사 업체 에벤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도 나왔는데 3월 초 기준으로 국내에 그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기반. 거기에서 인기 앱 상위 50개 정도로 보니까 그 키움증권의 주식거래 시스템 영웅문 아시네요. 그게 16위를 차지했는데 뭐 16위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이 28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SNS보다 주식 거래를 더 많이 한다는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저도 하는데 사실 그냥 하는 경우보다 이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처럼 뭔가 그 TV를 보던가 아니면 책을 보던가 뭐 용어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신주 인수권 매매법 뭐 합병 청약? 합병 협약?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영상들이나 어떤 책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공부를 하면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 그게 뭐야? 그러고 이제 듣지도 않고 넘어갈 거를 사람들이 그런 걸 공부해야 또 주식 투자가 잘 되나 해가지고 또 알아보고 이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공모주 청약 같은 것도 한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그게 뭐야? 공모주가 뭐야? 청약이 뭐야? 아파트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다 아는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공모주 청약 엄청 뭐 사람들이 몰렸는데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에 이 카카오와 빅히트가 세웠던 공모주 금액에 대한 기록을 다 깨고 64조라는 금액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64조요? 와. 지금 아까도 뭐 피엔캐로님은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셨거든요. 사실 그것도 일리가 있고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주식을 또 몰리는 것도 있고 좀 돈이 그런 식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도 사실은 쿠팡이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잠 못 이루면서 이제 뭔가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관심도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고. 저도 뭐 9시만 사실 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김민호 아나운서도 지금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예금 금리가 낮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분들이 다 이거를 이득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네. 저처럼. 그리고 최근에 또 3천선이 붕괴돼서.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저같이 될까봐. 여러분 안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이로스님이 단타 위험한데 하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알밤님은 주식과 경마는 패가망신으로 살아왔다고. 꽃은 핀다님은 공부를 하세요. 우선 뉴스를 많이 봐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네네. 네. 맞아요. 호아키님이 멕시코에서 댓글 처음 다신다고 아이고, 15시간 감사합니다. 시차 때문에 매일 아침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시청 중이시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사나님도 주식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은 이런 심태수님도 주식한 사람들 중에 도박 증세 보인 사람도 있다던데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바로 이거 관련된 거거든요. 안 하면 불안하고 하면 또 약간 증상이 좀 중독 증상 같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리포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30대 박모 씨는 1년 전부터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빠진 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손해를 한 번 심하게 본 적이 있어요.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융자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2억까지는 받았던 것 같아요. 평일에는 내내 주식 시세만 봤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휴일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명절 같은 때는 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월요일만 되면 이제 미친 듯이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바쁘고 모르지 그냥 주식창만 열고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 씨의 증상은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주식이 도박인지 몰랐어요. 결국에는 이혼까지도 하게 됐고 가정까지 잃었을 때는 극단적인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코스피 3000시대. 박 씨처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박 상담센터 게시판에는 3억이 넘는 돈을 잃었다. 주식을 끊고 싶다는 투자자들의 글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주식 중독 상담 건수는 1년 새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주식 관련 상담은 꽤 많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식 광풍 때문에 안타깝게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빚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중독 전에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단타 매매입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증상이 심했습니다. 20대 남성은 지난 한 해 투자한 원금 대비 68번을 사고 팔았습니다. 거래는 가장 많이 했지만 정작 수익률은 3%대로 꼴찌였습니다.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렇게 젊은 층이 기대 수익률이 조금 지나치게 높아요. 네. 이건 정말 안타깝고 뭔가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계속 손실이 나니까 이거 어떻게 메꿀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피엔키러님께서 제 증상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계속 봐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증상인데 계속 팔았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팔아요. 지금 한 달 됐어요.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불안하고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미준 아나운서도 계속 사고 팔고 단타 매매 주로 하는 것 같은데 리포트 네. 보셨죠? 네. 그래서 제일 많이 파신 분 수익률은 가장 하단에 있었다. 주의하셔야 되고 사실 이제 주식 투자가 이제 개인들이 기업 경영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민주화도 연관이 있고 네. 이렇게 순기능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 하지만 이제 그 속에서 막 성공 사례가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다거나 그래서 저 사람은 돈 벌었는데 뭐 나라고 안 되겠어? 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도박처럼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초대박을 노리다 보니까 좀 이런 어두운 측면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문영진님이 단타 치는데 눈이 아프시다고. 맞아요. 상목님은 지난 9월부터 95% 수익 보셨다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그런 개인 뭐 단스토리님은 개인 성향이라고 하시기도 했고, 네. 근데 사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사실 워낙 좋아가지고 맞아요. 주식에 많이 들어가신 네. 분들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어떤 전문가가 그 얘기했어요. 초보 투자자들이 너무 주식 장이 좋을 때 들어가서 수익률 좋으니까 내가 되게 잘하나 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다 벌어서 그런 거고 너무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 많이 하는 거 좀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수익률 자체가 0과 자꾸 비교를 한대요. 근데 사실 0과 비교하면 안 되고 그렇죠. 시장 평균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투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그 책임을 열심히 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른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휘준 아나운서가 유튜브 채널 네. 휘덕이 그쵸. 채널도 피덕이, 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너한 채널입니다. 네, 뭐 어떻게 뭐 좀 입금이 되나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됐으면 제가 뭐 프리랜서를 꿈꾸든 뭐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네네. 뭐 전혀 없어요. 저는 열심히 일할 그래요? 겁니다. 아니 그럼 요거 알려드리면 우리 이휘준 아나운서가 상대적 박탈감 좀 심하게 느낄 것 네,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네. 유튜버들이 지난 한 해, 그러니까 2019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은 아니고 재작년이죠. 그러면. 네, 예. 2019년에 네. 국세청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요 업종 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이제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 네. 요 종합소득을 한번 봤더니 총 875억 1,1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152만 원이었대요. 우리 휘준이는 근데 영화 거기다 뭐 인건비 계산하면 마이너스네요. 예, 저는 뭐 주식도 마이너스고요. 유튜브도 마이너스예요. 게다가 여기에서 상위 10%가 벌어들인 소득을 보면 더 놀라운데 1인당 평균 2억 1,600만 원. 와.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했고요. 네. 특히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얻은 수입은 1인당 평균 6억 7,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마음이 진짜. 아파. 눈물 나.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월급 소득자들은 예. 유리지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세금을 맞아요. 원천징수해 가니까 싹 다 보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유튜버들은 사실 해외 송금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탈세 논란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국세청이 2019년에 세무조사한 결과 유튜버 7명이 모두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유튜버들이 과거에는 기타 자영업자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탈세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업종 코드를 이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버들도 어쨌든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막 이 뷰수가 올라가면 광고 수익으로 발생한 입금액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과세도 하고요.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해야 되고, 만약에 유튜버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직장에 다닌다 혹은 다른 사업을 한다 이랬을 때는 유튜브 가지고 이제 캐릭터 사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네네. 또 수입원이 있으니까. 다른 수입이 만약에 동시에 발생한다 하면 매년 5월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네. 어쨌든 세금 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세금을 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전해드리는 뉴스가 이제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미쿡에서. 네, 미쿡에서 유튜버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 우리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원천징수 해가는 것처럼 네.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의 수익에 원천징수를 해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걸 좀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그게 유튜브의 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요 수준이었다면, 회사에서 그냥 네네. 세금을 냈다면. 네, 그러면 이제는 유튜버들에게 원천징수를 유튜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세청에 그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세금을 물릴 때 그 근원은 미국 세법입니다. 과세 네. 근원은. 네. 그래서 미국 연방세법 3장을 근거로 해서 미국 시청자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과세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신이 유튜브로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뭐 그 수익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만에 하나 5월 31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24%를 확 때려버린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네네네. 뭐 우리나라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미 조세 조약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신고를 하면 10% 수준에서 원천 징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청자가 본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10%를 원천징수에서 떼가겠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글이 우리나라 유튜버들한테 세금을 떼간다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쵸.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유튜버인데 그래서 들어오는 수익을 국세청에 내고 있었는데
제 시청자 중에 미국 시청자가 있어서 또 미국 국세청에 돈을 내면 2번 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유튜브 같은 경우에 미국 세금을 내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때는 이제 공제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이미 미국 국세청에 낸 부분만큼은 빼고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올 6월부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이슈가 많이 됐어요. 아무래도 많이 그만큼 수익이 많고 이거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있느냐 이런 게 좀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또 낼 건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네. 또 변화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어떠셨어요? 누나 나오니까 좋지. 예, 뭐 나쁘지 않아요. 예, 또 아름다운 누나와 함께 예, 입금 잘 됐습니다. 카카오뱅크 3333.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맞아. 날. 네, 여러분 이제부터 수요일입니다. 송경제는. 네, 송경제 수요일 날 뵐게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딴딴딴딴. 자, 노재필 이장님과 함께 네. 큐시트 농번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아니요, 그 마중물님께서 그 새마을 옷하고 네. 저희 직접 이야. 키우신 그 약콩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희가 이거 잘 편지를 또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 레시피도 다 보내주셨어요. 프리데스크 팀 정수리의 안녕을 원합니다. 쥐누니콩 약콩을 보내주셨는데 볶아서 주셨어요. 네. 그냥 간식으로 드시거나 물에 끓여서 드세요라고. 와, 두목 응원합니다. 네. 보관은 냉장, 효능은 탈모 예방. 이렇게. 슬픈 정수리를 위해. 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감사합니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에 정수리 슬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모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자 한번 또 써야죠 또. 아니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새마을운동 모자랑 약간 달라요 요새. 그러니까요. 최신 느낌이 스타일이. 굉장히 네. 맞아요, 원래 세련돼요. 캡이잖아요, 캡. 이거 쓰고 등산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이장님이라고 좀 환호하시는데 제가 그 즐겨보는 채널이 있어요. 그까이 거라고. 안녕하셔요. 의장이요.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어울려요. 네. 근데 장민철님이 조끼가 너무 작아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뒤에 이거 또 써 있어요. 그 새마을이라고. 오. 네. 넓은 등판. 근데 뭐 제가 오늘 사실 만감이 교차하는 게 예. 굉장히 일단 감사드리고요 마중물님께 만감이 교차하는데 이제 이제 기자 생활이 끝났구나. 이제 예능인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뭔가 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네네. 먹고 살기 힘들죠, 여러분. 네. 예. 아무튼 그리고 이게 뭐 감사드리긴 하지만 이거 제가 매일 입을 수는 없어요. 네. 제가 그럼요. 네. 24절기 중에 농사랑 관련된 절기에만 제가 입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네, 있네요. 고구 앞으로 소만? 고구, 소만, 망동, 소서, 입추, 백로까지 제가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연 이틀 정도. 네네네. 네. 예상하고 또 뭐 우리 노재필 이장님께 뭐 다른 옷 입히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이 김영란법 적용 안 됩니다, 이런 거. 저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할 거야. 네. 혹시 뭐 여러 가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아까 댓글창에 그 녹색 어머니에 올라가길래 예. 이거 보내주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다양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고. 산책해야 돼요, 빨리. 이장님 그리고 산책하시죠. 저 마중물님은 제가 감사의 표시로 조그마한 거 하나 보내드릴 거니까. 네. 이사나님이 이 와중에 고구는 4월 20일입니다 하셨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소식. 자, 갈까요? 퀴스트 산책은 오늘 이제 그 아까 LH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권에서 오늘 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어떤 역으로 이제 한번 제안을 한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좋다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약간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니네부터 하자. 왜냐면 그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게 뭐 정치 뭐 여당이니까 먼저 하자고 이랬다는데 예. 이게 과연 진짜 할까 안 할까 궁금하긴 한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이제 국회의장 만나가지고 네. 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하는 요구안 제출했다고 해요. 네. 자, 그다음에 신규 확진자가 465명인데 그냥 채팅창이 오늘 터져. 네. 옷발 죽이네요라고 천유님께서. 네. 네. 잘 어울리죠? 네. 예.
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네. 네. 오늘 신규 확진자이 400, 발음도 안 돼, 오늘 이상. 465명인데, 네네네. 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네. 확진자가 나왔대요. 근데 손님들이 QR코드를 거의 안 찍어가지고, 아이고. 요즘 이제 좀 방역당국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한 75건 정도가 나온 걸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이제 네. 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국이나 뭐 남아공 말고도 뭐 뉴욕, 뭐 캘리포니아 이렇게 각 지역별로 발생한 변이들이 있어요. 이제 변이가 그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 변이들이 나왔는데 이 변이들이 뭐 이렇게 더 위험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알 수 없는 어떤 변이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그 중국산 미역, 그 유명 업체에 납품이 됐고, 못뜨기 제품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렇죠. 다들 충격을 좀 받으셨죠. 네. 근데 오늘 저희 속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중국산 미역에다가 염화칼슘을 넣었다고 그래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염화칼슘을 넣으면 미역이 더 단단해지고 통통해진대요.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아. 이게 풀어지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우. 좋아 이게- 보이게 화학약품을 쓴 네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산 먹은 것도 좀 억울한데 화학약품까지 들어갔으니까 네네. 문제가 심각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난달에 있었던 경북 구미에서 3살짜리 아, 여자아이가 그 방치돼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정말 이 기사가 좀 쇼킹하긴 하던데 경찰이 이 DNA 검사를 했더니 엄마가 아니고 외할머니의 애인 걸로 나온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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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고 20대가 계시나? 아니라 40대. 네네네. 제가 뉴스 앵커잖아요. 예. 오늘 아니, 소식을 아무튼 전했으니까. 정말 충격적인 네네네. 사건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외할머니 나이가 이제 48살인데 비슷한 시기에 딸하고 둘이 같이 임신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경찰을 의심한 건 이제 바꿔치기 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진짜 손녀는 어디 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렇죠. 좀 굉장히 네. 의문이고. 게다가 아이 엄마는 그러니까 20대 딸은 그 아이가 자기 딸인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경찰이 네네네네. 지금 숨진 아이가 당신 딸이 아니라고 했더니 약간 믿을 수 없다는 그렇죠.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도 처음에 DNA 국가수에서도 네네. 처음에 DNA 검사했는데 숨진 아이가 아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아빠 걸로 딸도 나왔잖아. 아닌 걸로 나오니까 네네. 이해를 어떻게 하지 해서 확대를 했는데 외할머니 딸로 나와서 다들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요. 조사를 4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검사를. 리원님께서 식스센스 네. 저리 가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약간 쇼킹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은데 네. 두 개는 제목만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LCT 의혹 관련해 가지고 오늘 비중 있게 보도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홍콩이 지금 선거제 개편돼서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네네. 완전히. 네. 네, 자세한 소식은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노재필 이장님과 함께 재밌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김민호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